이런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수출 마진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마진이 여러분 줄어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하단에 실린 베트남이 엄청나게 타격을 심하게 입죠. 46%를 맞은 겁니다. 베트남이 특히 신발, 그다음에 의류,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여러분들 공급망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거리와 공장에서 미국의 무역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건설된 그런 장소들이 갑자기 굉장히 위태롭게 됐다는 뜻인 거죠. 베트남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죠. 미국 소비시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나이키 생산의 상당 부분이 아마 베트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돈을 많이 남긴 겁니다. 베트남이 1235억 불, 우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남겼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베트남은 일찍부터 움직였네요. 베트남 지도자들은 관세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네요. 베트남은 최근 트럼프의 고문인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 스타링크에 대한 재판을 승인했고, 자동차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산 비행기와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관세가 좀 인하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는 일요일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에게 어떤 추가 약속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46% 정도 여러분들 관세를 가지고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수출업체인 사장은 곧 상황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나이키 경우에 신발의 50%, 의류의 28%가 베트남에 생산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이키 아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일 겁니다. 한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베트남에 이런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그죠? 아디다스 역시 베트남의 신발의 39%, 의류의 18%, 룰루레몬,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아머, 아마 뭐 대부분 아웃도어 여러분들 그런 액티비티에 필요한 스포츠 의류나 뭐 아니면 뭐 미국 사람들이 잘 입는 티셔츠나 이런 거 대부분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주석이 이름 직접 전화해서 대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스포츠 제품 그런 메이커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번 계산을 한번 부탁해 봤습니다. 관세 25%를 맞는 경우에 한국 기업들의 마진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반으로 줄어드네요. 마진이. 한국 기업의 마진이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타격인 거죠. 아마 지금 수출 기업들은 초비상일 겁니다. 이걸 여러분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관세가 부과되면은 수출 단가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마진이 여러분들 줄어들게 되고 마진이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이 여러분들 상실되고 그럼 수출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상품 생산 원가가 $100면 목표 마진이 20%면 120불에 여러분들 물건을 미국에 이런 수출하게 되는데 이 120불이 미국의 세관에서 여러분들 25%를 맡게 되면은 그게 25%가 120불에 25%가 30불이거든요. 그럼 제품 가격이 $150로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내 판매 가격이 $150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판매상이 마진을 $30 정도 붙이게 되면 180 정도 여러분들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미국 바이어가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미국의 한국의 수출업자에게 가격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한국 수출업체는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진을 줄여가 단가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을 빼앗길 테니까 한국 기업이 $10 환율에서 110불에 수출한다고 하면은 미국 관세가 27.5불 정도 되고 미국 바이어가 이런 부담하는 것이 $137 50센트니까 한국 기업의 마진은 5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뭐 가정이니까 거기서 마진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 문제는 이제 가정이 좀 따라 다르겠지만 마진율이 20%에서 10%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드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산원가 1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도전 과제인 거죠.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자동차에 25% 때리게 되면은 한국의 생산화가 미국에 수출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뭘 먹고 살 겁니까? 지금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90만 대를 수출합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참 선전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죠. 미국의 수입 시장의 13%네요. 독일을 압도할 정도니까. 90만 대가 다 대체가 되겠죠. 90만 대 대부분은 여러분들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울산 공장의 생산 캐파가 여러분 한 19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날아가는 겁니다. 절반 정도가. 무역에 가능한 좋은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 생산 캐파가 71만 대 그리고 이번에 이런 조지아의 최신 설비의 30만 대 100만 대 생산이 되는 거죠. 현대 기아 자동차가 대개 미국 시장에 140만 대를 팝니다. 현재 생산 캐파가 100만 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수출 물량이 90만 대 정도 되는 거죠. 대부분 미국 판매량 전부를 미국 내의 현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던 거죠. 그럼 국내 생산 능력이 지금 170만 대에서 190만 대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의 수출, 한국의 고용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좋은 날들이 다 간 거죠. 미국의 수출 물량 90만 대, 90만 대는 한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한국의 생산 물량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수출되는데 그 절반 정도가 미국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제외하고는 한국 공장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도전입니다. 울산 공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나라가. 현대 기아자동차가 여러분들 많이 팔았네요. 2023년도에 83만 대 팔았네요.
기아자동차 78만 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참 디자인도 좋고 독일 기업은 완전히 압도 안 갔습니다. 평도 괜찮고 내구성 같은 건 좀 아직 일본의 도요타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미국 현지 생산이 대부분 다 수출 물량 없이 현지 조립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울산도 좋은 날이 다 간 거죠. 울산도. 이게 관세 물고 여름 자동차를 팔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현지 계신 분이 계산해 보니까 수입차는 대당 5,000불 정도를 추가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3,000불 정도, 차 한 대당 3,000에서 5,000불 정도를 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좀 감내하고 가격 경쟁력이 유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